안녕하십니까? HRD 솔루셔니스트 강정범 박사입니다. 오늘 23강에서는 보시는 대로 수행격차의 원인과 그 해결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 수행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이 원인 분석과 해결안 선택, 특히 이 원인 분석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전체의 이 프로세스에 있어서 수행 컨설팅 프로세스에서 이 원인 분석은 그 어떤 단계보다도 매우 중요하고 전문적인 통찰이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이 원인 분석에서 만약에 원인이 잘못 규명이 되면 이 관련 없는 해결책 또는 비효율적인 해결책이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일수록 이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낸다는 것이죠. 이 제대로 된 원인을 찾을 때에 가장 효율적이면서 또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칼 바인더라고 하는 수행 컨설턴트는 6개의 수행상의 격차를 보여주는 원인을 제안했습니다. 크게 이제 기대 피드백부터 6번째 동기부여와 태도라고 하는 각각의 수행 격차의 원인을 제안을 했는데 이 각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일을 시키는 사람, 이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기대와 피드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 원인을 찾아보려면 목표 설정이라든지 또 일을 시키는 사람이 제공해야 되는 피드백이 부족했다든지 또 협력이나 성과관리 시스템을 찾아봐야 한다. 체크해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수행상의 투비와 슈드비와 투비 사이의 이 격차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도구와 자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구조화된 문서가 부족했다. 뭐 지시문이라든지 또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고 또 전산 시스템의 자원이나 도구가 부족할 수 있고요. 또 인적인 그런 멘토링 또 자원 코칭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상과 유인 요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행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퍼포머의 기술과 지식이 미흡할 때에 수행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대로 된 리크루팅, 채용, 그리고 과업 부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행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적임자가 제대로 선발되지 못했거나 또는 적임자에게 적절하게 부여되어야 하는 직무 설계가 또 직무 부여가 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수행상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태도, 이런 부분은 특히 이제 리더십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되겠죠. 여러분, 실제로 현장에서 수행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하나의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중적이고 입체적으로 원인이 서로 조합이 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도구 자원과 동기부여 태도가 둘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행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수행 컨설팅에 있어서 해결안을 고민할 때는 하나의 해결안, 솔루션만 제안한다기보다는 그런 다중적이고 입체적이고 동시적인 해결안을 제안할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칼 바인더의 6박스 모델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수행 격차가 발생했을 때 이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라고 할 때 하나의 중요한 프레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각각을 체크해 보는 것도 하나의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원인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원인의 발생한 그 원인은 또 무엇인가? 그래서 그런 원인을 5Y 기법이라고 하죠. 그 근본 원인, 루트 코즈를 계속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 격차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인을 찾았으면 그에 대한 해결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 수행 컨설턴트가
제안한 원인별 해결안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안은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이것이 있으면 꼭 이겁니다라고 설명드린다기보다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여러분이 고민하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이나 기능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인터벤션이 들어가야 되겠죠. 코칭 인터벤션 같은 것도 제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인센티브가 만약에 부족하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럼 그런 인센티브 보너스 제도의 개선을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환경상의 결함, 동기 부족, 그런 것들은 이러한 대안들이 해결안으로서 모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수행 격차들은 결국 문제죠. 이 문제들은 하나의 원인으로 그렇게 생겨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뭉쳐가지고 다중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안도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하고요. 그 해결안 사이에 중첩이나 또는 비효율을 줄이는 그런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 해결안을 제공했을 때 문제의 70, 80%가 해결안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주된 메인 해결안과 한두 개를 더 추가해서 해결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러한 식의 해결안 고민, 해결안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수행 분석, 원인 분석, 해결안 선택 이 단계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해결안들이 모색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안을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 프라이어리티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